운영체제가 관리하는 대상인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시작을 해봅시다. 컴퓨터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자, 웹 검색을 통해서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국어 대사전 사이트를 방문해서 검색해봤습니다. 컴퓨터, 전자회로를 이용한 고속의 자동 계산기. 영어 단어 컴퓨터라는 단어는 계산하다라는 의미의 컴퓨트라는 동사에 전미사로 뭔가를 하는 도구나 사람을 뜻하는 er이 붙어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가 되겠죠. 자, 따라서 컴퓨터라는 것은 계산하는 기계, 즉 전자회로를 이용한 계산기를 가리킨다 생각하면 될 것이에요. 다만 컴퓨터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계산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문자열이나 그림, 소리 혹은 영상 혹은 어떤 제어 행위 등으로 나타내주는 일종의 범용 계산기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범용성을 갖는 컴퓨터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미리 제공된 명령어들의 목록인 프로그램에 따라 주어진 데이터를 각기 필요한 방식대로 처리하며 계산을 수행하거나 작업을 통제해주게 됩니다. 이런 컴퓨터가 갖는 특징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빠르고 또 상대적으로 정확히 처리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대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가끔 컴퓨터가 일을 처리하면 항상 효율적이고 또 틀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기도 하는데 사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따금씩 먹통이 되어지는 데스크탑 컴퓨터나 혹은 오동작을 하는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컴퓨터 시스템의 오류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그 시스템을 조작하기 위해 어떤 명령을 주었는가 역시 중요할 것인데 컴퓨터는 그저 사람이 주어진 명령대로 일을 처리하는 단순한 기계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단순한 기계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는 대량의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빠르고 또 상대적으로 정확히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서 시학에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며 모방과 창조의 관계를 언급하였다고 하죠. 자, 이렇듯 우리 인간은 기존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모방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인간의 필요로 개발한 컴퓨터나 다양한 컴퓨터 관련 기술들도 많은 부분에서 인간 또 인간 사회에서 그 구조나 기본 동작 메커니즘을 본떠 개발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컴퓨터 관련 기술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컴퓨터 구성에 대한 좀 더 수월한 이해를 위해 컴퓨터를 사람에 비유해 보기도 합니다. 먼저 컴퓨터 하드웨어란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기계 장치를 가리킵니다. 실제 만질 수 있는 딱딱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하드웨어라고 부르죠. 컴퓨터 시스템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니터나 키보드, 마우스뿐만 아니라 본체 안에 들어있는 CPU나 메모리, 각종 보조기억 장치 등이 모두 하드웨어에 해당하게 될 것이에요. 인간에 있어서 하드웨어는 물질로 구성된 육체가 되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눈, 코, 입, 귀, 손, 발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뇌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오장, 육부 등 모든 장기 조직들을 다 아우를 것이에요. 인간은 이 신체 조직을 적절히 움직여가며 각종 행위를 할 것이죠. 다만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와 같이 여러 장기들을 빠짐없이 모아 연결해 놓았다라고 해서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그런 하나의 인간 존재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육체를 적절히 움직이게 할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컴퓨터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드웨어 장치들을 연결했다라고 해서 컴퓨터가 바로 동작해서 사용자의 문제를 처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드웨어를 적절히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령들의 집합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소프트웨어란 프로그램 혹은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앱으로 표현되어지는 실행 파일이나 혹은 그 실행 파일이 실행되어지면서 참조되어지는 각종 데이터 파일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소프트웨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부드러운 제품이란 뜻인데 실제로 부드럽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다뤘던 하드웨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에 반대되는 단어로 구성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를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체가 적절히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로서 정신 혹은 영혼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육신만 있고 영혼이 없는 경우는 우리 시신이라고 부르죠. 반대로 영혼만 있고 육신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불러요? 그래요, 귀신이라고 해요. 시신도 귀신도 모두 다 적절한 하나의 인간 존재로서 다른 인간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활동할 수는 없을 거예요. 컴퓨터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장치들만 연결했다라고 해서 컴퓨터가 바로 동작해서 사용자의 문제를 처리하지는 못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하드웨어를 적절히 운영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부분과 또 다른 부분으로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응용 소프트웨어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하고자 하는 일을 처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만일 내가 컴퓨터를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워드 프로세서가 응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웹서핑을 해서 정보 검색을 한다? 그러면 웹브라우저 같은 프로그램이 응용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고, 단순히 게임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게임 프로그램이 하나의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가 실행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컴퓨터 하드웨어가 적절히 조작되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진 그런 소프트웨어를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다시 운영체제와 개발 소프트웨어 등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개발자 입장에서 내가 개발하는 일이 나의 주 업무다라고 한다면 개발 소프트웨어가 응용 소프트웨어 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일반 응용 소프트웨어는 달리 하나의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수행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경우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소프트웨어의 두 부류를 다시 우리 인간에게 좀 비유를 해보려고 해요. 자, 소프트웨어는 우리 인간의 영혼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거예요?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보고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가지고서 영상과 조합해서 하나의 지식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해해서 저장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을 거예요. 강의를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응용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거예요. 나는 강의를 하는 행위가 하나의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 그리고 내 일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강의를 듣는 과정 중에 강의를 하거나 강의를 듣는 일만 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도 하느냐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서 게임을 한다든가 친구와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 육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일들이 내부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래요. 숨 쉬는 일, 또 아까 식사했던 내용들을 소화시키는 일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작업들이 내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 목적은 뭐예요? 그래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숨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유한 어떤 꿈을 이루고 그걸 해나가기 위한 것이고, 그건 응용 소프트웨어 부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한다? 바로 그 강의를 듣는 그 프로그램이 응용 소프트웨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하나의 웹브라우저를 수행한다라든가 하는 행위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동시키고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어떤 정보를 받아서 화면에 표시해주고 하는 그런 작업들, 그런 기본적인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기본적인 작업들을 누가 담당해 주느냐? 바로 운영체제와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담당해 준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타일 윈도우 10이라는 운영체제일 수도 있고, 또 애플사에서 만들어진 맥OS라는 운영체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각기 운영체제에서 제공되어진 어떤 방식에 따라서 그 위에서 동작하는 하나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휴대전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폰 사용자다라고 한다면 iOS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다라고 하면 안드로이드라는 환경 위에서 그 위에서 동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 전화를 건다라든가, 주소록 관리를 한다라든가, 혹은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운영체제와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기반을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고 또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인간으로서나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이 강좌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서 핵심이 되어지는 운영체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에요.